자, 그래서 78페이지 외계 행성계예요. 외계 행성계. 일단은 저희가 이 11주차의 저희 교재에서는 외계 행성계라고 해놓고 뒤에 이제 외부 은하의 관측, 외부 은하 이런 것까지 넣어놨는데 그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외계 행성계 탐사, 외계 행성 탐사 이야기만 할 겁니다. 외계 행성 탐사. 자, 여기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단원이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게 궁금한 거야. 박사님들하고 아저씨들은 과연 외계 이제 우주의 이 지구 말고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해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딴소리긴 하지만 뭐 죽기 직전에 이제 소원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난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죽고 싶어. 듣고 싶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막 최근에는 어떤 탐사선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우주 망원경도 많이 띄우는데 하여간 그런 것처럼 여기 일단 전반적인 내용에 과연 이 우주의 지구 말고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생각을 연장해 보면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생명체가 별에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별은 표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반으로 다른 생명체들을 이제 추정했을 때 별에는 일단은 없을 것 같고 그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다른 행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에는 생명체가 없지만 태양 주변의 다른 행성들, 그치? 수금지역부터 천에 이런 행성들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거기로 이제 그걸 파고들어서 첫 번째 외계 행성이 있다면 그 외계 행성은 어떻게 탐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은 굉장히 간단해. 그냥 별 빛을 보면 돼. 근데 행성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 행성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잖아. 방출되는 빛이라고 해봤자 적외선 영역일 거고 그 세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첫 번째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 그럼 생명체가 만약에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도플러 효과를 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건 다른 말로는 횡단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식현상 내용을 배운 다음에 횡단법 이름을 보면 조금 더 그렇지 감이 잘 오실 거고요.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얘도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어떤 걸 이야기를 할 거냐. 자,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가 있을 때 간단한 얘기 할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관측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내가 보는 방향이 시선 방향인 거예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시선 방향인 거예요. 자, 이때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이동한다고 쳐요. 내 시선 방향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여간 그냥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우리는 그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어떤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거를 어떤 운동 방향? 시선 방향 말고 어떤 실제 운동 방향이라고 했을 때 실제 운동 방향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녀석의 어떤 성분을 분석해서 시선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진짜 쉽게 얘기할까? 얘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의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하얀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얘는 그럼 이게 시선 속도인 거야. 이게 시선 속도인 거야. 그럼 멀어지는 경우는 우리는 시선 속도를 양수값으로 쓸 거고요. 표현할 거고요. 가까워지는 경우는 시선 속도가 음수값이야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한 번만 예시 더 들어볼게요. 자, 내가 요쪽을 보고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멀어져. 그럼 이 녀석은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어떤 수직한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성분을 분석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뭐 x축, y축은 나눌 수 있겠지? 이걸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시선 속도는 양수값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현재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면 이때에는 시선 속도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라고 하면 돼. 시선 속도는 0인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엄청 기다리면 점점 멀어지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물체와 나중에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순간만 우리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 이 물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0인 거예요. 이 순간만큼. 됐습니까? 미래는 또 바뀌겠지만 지금은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첫 번째 시선 방향.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얘기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면 지금 또 머리가 또 아프실 것 같아요. 그냥 면의 관계.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됐고, 내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면이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자, 요렇게 어떤 면이 놓여질 수 있고요. 어떤 면이 또 요렇게 놓여질 수 있고요. 어떤 면이 그렇게 되나? 요렇게 놓여질 수 있어요. 이거 좀 밑에 건 다시 그릴게요. 어떤 면이 요렇게 놓여질 수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해됐어? x축, y축, z축. xy축,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어디가 무슨 축이에요? 몰라. 그냥 이것만 얘기할 거야. 이런 경우 이 면은 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한 거야. 납득됐을 것 같아요. 나란한 거야. 두 번째로 얘는 수직한 거야. 자, 그림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면이 있을 때 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내 시선 방향과 이 면은 나란한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게 첫 번째 경우. 됐어? 두 번째는 뭐야? 이런 경우잖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과 면이 나란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것도 나란한 거라고. 얘도 나란한 거고 얘도 나란한 거라고. 대신에 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건 뭐야? 수직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 면에 어떤 이 성분이 있을 때, 점선 성분이 있을 때 하나라도 포함하면 나란한 거라. 둘 다 수직하면 수직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있습니다. 이따가 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시면 이제 도플러 효과 가봅시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플러 효과를 얘기할 건데 도플러 효과 물리 시간 배우나요? 배운
배웠던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설명할 거야. 도플러 효과는 뭐냐?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와 파원 사이의 거리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관측자는 이해되는데 파원이 뭐예요? 말을 더 쉽게 할게요. 자, 빛이 일단 어떤 파원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이제 방출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주니까 그냥 빛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나와 어떤 별, 빛이 나오는 별 사이의 거리가 변화할 때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할 건데요. 경우의 수는 거리가 변화하는 거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두 가지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가까워지는 것부터 해볼까요? 가까워지는 경우, 즉 시선 속도가 어떤? 시선 속도가 음수값인 경우.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서 있고요.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나에게 가까워져요. 두 번째, 멀어지는 경우. 멀어지면은 시선 속도가 양수값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기준선이 있을 때 기준선에서 별이 멀어져요. 그럼 이때 별에서 빛이 방출될 때 가까워지는 경우는 비유한 게 아니고 실제로 파장이 짧아지고요. 별빛의 파장이 멀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비유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파장이 더 길어져요. 자, 얘는 파장이 짧아져요. 얘는 파장이 길어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첫 번째, 가까워지는 경우. 위에 시선속도 음수값을 썼으니까 시선속도가 음수값인 경우 빛에서 방출되는 파장 람다로 쓴다고 했고 이 파장이 감소해요. 파장이 감소하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고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빛은 청색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청색 편이 청색 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먼저 예시 들고 이야기합시다. 이해 먼저 정리하고 멀어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는 파장 람다 값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에너지가 작은 빛은 적색 쪽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죠?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 그려보신 거죠? 좀만 힘내주세요. 거짓말이야. 좀만 힘내면 안 돼. 많이 힘내야 돼. 갈 길 멀어요.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별이 가까워지면 점점 펄해지는구나. 별이 멀어지면 점점 빨개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 청색 쪽으로 변하는 정도, 적색 쪽으로 변하는 정도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느껴지진 않지만 내가 어떤 슈퍼맨의 눈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그래도 정의상 어떤 거냐 실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흡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다. 흡수선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파장이 있어. 기준 파장에 대해서 오른쪽이 적색이라고 해봅시다. 오른쪽이 적색일 때 흡수선이 청색 편이는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 다음에 적색 편이는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도플러 효과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빛으로는 좀 겪기가 힘들고요. 소리도 어차피 파동의 성질을 띠니까 소리로 예시를 들면 사이렌 소리가 사이렌 어떤 그 뭐라 그래? 나 이거 맨날 기억이 안 나. 그거 뭐라 그래? 애들 싣고 가는 차가 뭐야? 구급차? 그래 구급차 앰뷸런스가 만약에 나한테 가까워져 맨날 까먹어. 그럼 가까워지면 그 사이렌 소리가 점점 나한테 가까워질수록 높아져요. 소리는 진동수가 클수록 더 높은 의미니까 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가까워지니까 소리가 점점 높은 음이 되고요. 나로부터 멀어지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낮은 음이 돼요. 구라치지 마. 나 살면서 못 느꼈어. 그럼 지금부터 느껴보세요. 지금 이거 알고 나서 들으면 그거 느껴져요.
앞뒤가 아닌 이상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게 도플러 효과. 그거는 빛에서도 나타나는데 빛에서는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빛은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얘기하는 거. 되셨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뭐 얘기해야 돼?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려면 또 도플러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자,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이런 별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중심별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외계 행성, 그냥 행성이라고 할게요. 자, 질문해 봅시다. 제 눈에 태우 씨가 제일 먼저 보였으니까 태우 씨. 행성이라고 하면 지구 생각하시면 되고 중심별은 태양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맞죠? 맞지 않나요? 아니, 맞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는 태양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지구는 태양 중심을 공전한다. 지구는 태양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한다. 유빈 씨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그럼 지구는 어디로 공전해?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었던 경기 기억나? 그래서 정답은 틀리다고요. 중심별과 행성에 어떤 이들의 질량 중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부를 거고요. 실제로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해요. 됐나요? 그 얘기는 뭐야? 중심별도 뭐 한다?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양 내부에 있어요. 이 녀석의 위치가 태양 내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이든 중심별이든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간 공전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중심별을 바라봤을 때 뭐 아니면 얘 외계의 깐따삐아 별에 있는 도우너들이 만약에 태양을 바라봐요. 그럼 태양도 뭐 지구는 좀 뭐 어떤 효과가 미비하겠지만 목성이나 이런 행성들에 의해서 태양도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해야 되니까. 그럼 도우너들이 봤을 때 태양이 떨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순간도 있고 멀어지는 순간도 있겠죠? 떨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주기적으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태양빛. 그럼 태양빛에서 주기적으로 정세편이 적세편이가 나타난다는 걸 걔네들이 보면 아!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있겠구나. 그치?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행성들에 이제 쳐들어가서 고길동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상황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심별과 행성들은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잘 감이 안 와요 라고 한다면 시소를 생각하세요. 시소. 중심별은 크네. 그 다음에 행성은 작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 여기에 대응, 여기에 대응인 거예요. 항상 이 시소의 뭐라고 해야 널빤지라고 할까? 이 널빤지는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통질량 중심인 거죠. 얘네들이 기울어지면 그게 질량 중심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심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평형인 상태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당연한 얘기 첫 번째 쓸게요. 중심별과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전한다. 당연한 얘기 썼죠? 방금까지 말하고 있던 거 썼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할 거 뭐냐? 중심별과
중심별과 행성은 반드시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둘이 같은 쪽에 있으면 그게 무슨 시소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중심별과 행성은 반드시 공통질량 중심의 반대편에 위치해. 중심 반대편에 위치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것들이 항상 반대편에 있어야 되네. 그럼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 공전을 할 때 공전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공전할 때 공전 주기가 있겠죠?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는 항상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진짜? 다시 한 번만 더. 중심별도 돌고 행성도 돌아. 중심별 만약에 행성이 공전하는데 1년 걸렸어. 그럼 중심별도 도는데 얼마 걸리는 거야? 1년 걸리는 거야. 무조건 반대편에 위치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위치하니까. 그림은 이따가 다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 방향도 반드시. 공전 방향이 만약에 반대야. 그럼 얘네 뭐 같은 쪽에서 만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니까. 그러니까 이 널빤지를 이렇게 돌리는 거 생각해. 널빤지를 돌리는 거. 그래서 공전 방향, 공전 주기는 항상 동일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하나 더 이번에.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 오늘 원 컨디션이 좋은데? 아주 두 번째 컨디션. 그냥 할게요. 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직인선. 됐어? 수직인선. 그러면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중심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 중심별의 위치 하나 쓸게요. A, B,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 별말 없으면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가정해서 푸세요. 왜냐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푸시고요. 자, A 위치, B 위치, C 위치, D 위치에 있을 때 이 녀석들의 실제 운동 방향을 노란색 화살표로 표현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다시 정리. A, B, C, D 위치에서 A, B, C, D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나타낼 건데 먼저 다른 건 다 됐고 이거 아니고 먼저 이거 말고 먼저 시선 속도를 표현한다면 A일 때는 시선 속도가 0이에요. 왜?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B 위치일 때는 멀어지니까 플러스가, C 위치일 때도 시선 속도는 0이고요. D일 때는 가까워지니까 음수값 2예요.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찍읍시다. 어떤 요 지점을 2라고 할게요. 그럼 2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 본다면 D에서 A로 올 때에도 이때도 실제 운동 방향은 그렇지만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되셨죠? 자, 그럼 그때 흡수선들을 그릴 거예요. 나타나는 흡수선들을 그릴 건데 5개나 그려야 되네요. 나타나는 흡수선을 그려보면 어떤 기준 파장이 있을 때 어떤 특정 기준 파장이 있을 때 오른쪽 방향을 적색이라고 한다면 A일치에서는 그냥 그 기준선에 흡수선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B는 시선 속도가 양수값이야. 멀어지네. 시선 속도가 양수값이야. 멀어지네. 그럼 적색 편의가 일어날 거예요. 됐죠? C도 시선 속도가 0이니까 흡수선에 위치할 거고요. 조금 삐뚤빼뚤한 건 이해해 주세요. 점선이 있으니까 이해되실 거고, 음수값은 시선 속도가 음수값일 때는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이 흡수선의 위치가 청색 쪽으로 이동한다. 됐어? 그럼 E도 마찬가지. 자, D일 때는 시선 속도의 값이 최대값이에요. B일 때 시선 속도는
바라보는 시선 속도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와 같아요. 손실이 없잖아. 그냥 그대로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공전 속도랑 같아. 자, D일 때도 마찬가지야. D에서도 물론 시선 속도가 음수값이 나오겠지만 시선 속도의 크기는 공전 속도랑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E는 적당히 작은 지점이니까 흡수선의 위치도 애매한 위치에 표현이 됩니다. 흡수선의 위치도 애매하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 나타날 일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도 정리하자면 A 지점에서는 별다른 거 없어. B 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 D 지점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 E 지점에서도 청색 편의가 나타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도플러 효과를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줘요. V는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V는 시선 속도. 시선 속도는 람다 제로 기준 파장. 델타 람다 파장 변화량. 혹은 적색 편의량이라고 하는데 파장 변화량으로 처음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C는 광속. 그런데 우리는 이과충이니까 광속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야 라는 건 외우세요. 문제에서 항상 주지만 그때 확인하는 것만큼 이라는 게 없어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치는 요거 파란색으로 네모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그냥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아니 만약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청색편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이름이 청색편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각 자체를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이과충이니까 눈에 보이시죠? 시선 속도와 적색 편의는 어떤 값인 거야? 비례 관계인 거야. 왜? 광속은 상수니까 y는 ax 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시선 속도와 적색 편의는 비례한 값이다. 자, 우리 이미 합의한 거 아니야? B와 D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야. 공전 속도랑 같으니까 B와 D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야. 그래서 그 순간 파장 변화량이 최대야. 파장 변화량이 최대야. 됐어? 이 지점은 시선 속도가 조금 작아졌지.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이 조금 작아졌어요. 됐어? 그리고 C와 A와 C 지점에서는 시선 속도가 0이에요. 시선 속도가 0이니까 파장 변화량이 0이야. 라고 여러분들 납득하실 거고요. 이걸 연속된 그림으로 제가 그냥 묘사를 해본다면 이 흡수선은 A, B, C, D 이렇게 공전함에 따라서 흡수선의 위치는 순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어? 납득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에서 이것들 주어지면 여러분들 푸실 수 있고 대입해서 푸는 것도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적색 편의를 주어졌는데 만약에 기준 파장이 동일한 A, B, C, D는 별말 없지만 A, B, C, D에서는 기준 파장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 기준 파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장 변화량과 시선 속도도 비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정 상황인 거니까 시선 속도와 적색 편의만 적색 편의는 서로 비례해만 기억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더 빨랐나요? 아니죠?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거.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세로축은 시선 속도, 양수값, 음수값 찍으면 A, B, C, D, E 말고 A로 갈게요. A, B, C, D, A. E는 중간 지점이니까.
그러면 이때 시선 속도 변화가 A에서 B로 갈수록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아, 설명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플러 효과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는 이제는 감은 없을 것 같아요. 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설명해야지. 이것들의 특징. 이것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이 도플러 효과가 일단은 요거 얘기 안 했다. 아씨, 깜빡할 뻔했다. 죄송해요. 자,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다른 색깔 할게.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의 위치는 A'이에요. 됐나요?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은 A'인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림 뭐였냐면 여기 가운데가 공통질량 중심이고요. 공통질량 중심. 그죠? 가운데가. 그리고 얘가 중심별, 얘가 행성의 궤도예요. 그러니까 A일 때, 중심별이 행성이 A에 있을 때, 죄송해요. 중심별이 A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A'. 중심별이 B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B'. 중심별이 C에 있을 때 행성은 C'. 중심별이 D에 있을 때 행성은 D'에 위치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죄송해요. 특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정리했었어야 돼서 A에서 C까지. 자, A에서 C까지 어떤 중심별과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점차 멀어져요. A에서 C로 갈 수 있는 시선 방향이 여기니까 내가 여기 밑에 있는 거고 바라봤을 때 중심별은 점차 멀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에서 A로 이동할 때에는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점차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이미 합의했어. 합영을 또 쓰는 거야.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는 이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라고 얘기할 거야.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한 번 더. 안 썼지만 중심별 사이의 거리,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청색 편의가 나타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지? 됐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 더 써봅시다. 중심별과 A에서 C까지 나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요. 자, 그러면 행성과의 거리, 행성까지의 거리는 줄어들겠죠? 내가 A에서 C, 그러니까 중심별이 A에서 C까지 멀어지면 행성은 A'에서 C'까지 가까워질 거예요. 한 번 더. 중심별이 C에서 A까지 가까워지면 행성은 C'에서 A'까지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멀어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뭘 질문할 거냐?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럼 행성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야? 태욱 씨가 가장 고개를 격하게.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가까워지는데 왜 청색 편이 왜 아니야? 성에서 안 되지 않을까? 너무 훌륭합니다. 행성에서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됐어? 훌륭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뭐 어디?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 거리 멀어지면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에서는 빛이 방출되고 그 스펙트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행성에서 방출되는 빛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 별이 있으면 이 중심별에서 나온 빛이 행성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거꾸로 물어봅시다. 밤하늘을 보면 행성이 보입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 말고 외계 행성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미미한 에너지만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는
중심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행성들의 단지 거리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만 언급할 뿐 그것들의 어떤 도플러 효과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뭔가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거기에 행성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 행성이었구나. 못 봤어요. 이즈라엘 미래가 그려지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왜 행성이에요? 중심별인 줄 알았어요. 지갑으로 왜 나한테 행성이었냐 자꾸 그죠? 그럼 몰라. 좀 더 합시다. 조금. 자, 그래서 이 얘네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얘네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있나? 박스에 가봅시다. 좀 오늘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의 특징. 첫 번째,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수록 관측에 유리해요. 자, 이 뭔 소리냐? 또 아까 이미 왼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이 있어요. 그때 이 책을 공전 궤도변이라고 합시다. 별이 이 책 위에서 공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져 있으면 잠깐만 보세요. 적을 시간 드릴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 그리고 이 책이 공전 궤도면이라고 한다면 이 공전 궤도면 위에 있는 별이 공전함에 따라서 움직일 때 내 입장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느껴져요. 됐죠? 그럼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 이런 경우도 나란한 거라고 했지. 이때 공전하더라도 내 기준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반복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직하면 아무리 공전을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공전을 하더라도 나와의 거리가 변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 그래서 어떤 외계 행성계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다면 그걸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관측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나란할수록 유리하다라는 뜻이고 이건 이따 수식으로 다시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수록 유리하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것들은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유리한 조건들을 이제 다 쓸 건데 이제 두 번째 쓸 거네. 요거부터 씁시다. 공전 주기가 너무 길면 말이 좀 다다르고 어다른데 너무 길면 관측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행성이 만약에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가 10년이라고 쳐봐. 깔끔하게 관측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겠지. 연구할 수 있어? 의미가 없어. 막 100년이야. 관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전 주기가 짧은 애들을 우리는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뭘 얘기를 할 거냐?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유리해요. 왜 멀수록 유리하냐?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자, 그림을 왼쪽에다 드릴게요. 저기가 비어있으니까. 자, 만약에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경우 하나 그렸고요. 두 번째,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먼 경우 두 번째 그렸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물론 이때 둘 사이의 거리 변화는 그냥 미비하다라고 보는 건데 하여간 이제 이럴 때 어차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고 해서 공전 주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들의 공전 주기가 4분의 1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얘는 1년 동안 짧은 거리, 얘는 1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공전 주기는 변하지 않는데
공전 궤도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어떤 그 궤도의 어떤 그쵸? 길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시선 속도도 당연히 증가할 거고 화점 변화량도 커지는 거니까 적색 편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뜻인 거예요. 됐어? 따라왔어? 그러면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두 가지. 여기 노란색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경우는 크게 첫 번째 행성의 상대적인 질량이 작아지는 경우. 뭐 실제로 작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위한 문제들을 풀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이 작은 경우. 뭔 소리야? 시도 생각하라고 그랬지? 얘가 뭐래? 죄송해요. 행성의 상대적인 질량이 죄송해요.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시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심별에서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얘기할 건데 이 행성이 더 무거워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화살표를 크게 그린 건 그냥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멀어지는 경우. 이것도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중심별이 있어. 행성이 있어. 이들의 이렇게 이제 시소 위에 올려놔. 얘들의 비율이 1대2라고 쳐. 판자가 이 정도 길이일 때는 1대2가 이렇게 되겠고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만 얘들의 만약에 이제 판자가 더 커졌어. 원래 커졌어. 중심별 행성 있으면 이 정도 오겠죠? 1대2. 실제 1대2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은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도 멀어질 거고요. 공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유리해요. 그래서 진짜 요거 유리한 조건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진짜? 다음 거 봅시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좀 더 심화해서 하나 정도 더 얘기합시다.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해 보자. 뭘 얘기할 거냐?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 B에서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와 같으니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공전 속도를 준다면. 근데 만약에 E에서 여기 이 지점 E에서의 어떤 시선 속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간단해요. 간단해. 자, 어떤 중심별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 원 좀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중심별의 궤도, 그 다음에 공통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지금 이 순간, 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 있을 때를 B라고 불러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B에서의 시선 속도는 최대값일 거고요. A는 그리고 그것은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와 같을 거예요. B에서는. 그럼 A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공전을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방향은 요거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말하는 시선 속도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각도 얘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얘를 세타라고 하면 V는 V 코사인 세타입니다. V 프라임은 뭐냐? 시선 속도.
V는 뭐야? 공전 속도. 코사인이 뭐야? 모르면 중딩으로 가시고 세타는 내 시선 방향과 수직인 선이 이루는 각도. 시선 방향과 수직인 선이 그러니까 시선 방향과 수직인 선에 대해서 중심별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놀라운 거. 우리 여러분들 그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고 지구과학에 오면은 근데 수학을 그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요거잖아. 그치? 더 다르게 해? 더 크게 그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거 있고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거 선 그지? 그럼 이거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라며 그지? 그럼 여기 뭐야? 90만이 세타 아 여기가 얼마야? 세타 됐어? 그지?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고 이거잖아 이게 이제 V고 이게 V 프라임이잖아 알고 있던 거잖아 뭐 이런 것까지 증명이 되면 돼 그래서 V는 V 프라임은 V 코사인 세타다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뭘 얘기할 거냐 이번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공전 궤도면이. 공전 궤도면이 좀 더 위에 그릴까요?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전하는 거.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 얘를 옮깁시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자, 잘 봐. 이 그림을 여기 밑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 방향이 있고 이것의 공전 궤도면을 그리면 공전 궤도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따라왔어? 자, 얘를 여기다가 그렸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위치가 B고요. 요 언저리가 A가 되겠죠? 아니, 여기서 뭐 옆에서 본 거야. 이거는 얘를 이렇게 옆에서 본 거. 단지 기울어져 있는 상황.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 속도가 시선 속도. 근데 B일 때 요게 공전 속도. 또 끝났지. 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시선 속도는 또 어떻게 구해? 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V 프라임은 V 코사인 세타. 그치? 단 B 지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B 지점에서의 시선 속도는 그치? 공전 속도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뭐 해설들을 보면 가끔 이제 뭐 사설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사인 세타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제각각인데 우리 두 가지 외우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각도의 위치는 요 경우는 각도 위치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고 이 경우는 얘를 세타로 착각하는 짓거리만 안 하시면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의 수직인 선과 이루는 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이런 문제가 최근에 주로 이런 문제로 나와요. 공전 궤도면을 기울여요. 자, 예시 하나만 볼게요. 예시. 우리 저희 교재에서 100쪽에 5번 보시면 100쪽에 5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코사인 60이잖아. 그럼 코사인 저는 삼각함수를 못해요. 누가 삼각함수를 하래. 그냥 삼각비 저기만 아시면 되나. 코사인 30, 45, 60 알면 되잖아. 뭐 코사인 47도 이런 거 안 준다고. 특수각 외우시라고.
그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사인 60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이때의 어떤 최대 시선 속도가 V라면 공전 속도는 얼마야? 2V가 되겠네. 그렇게 푸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잠깐 쉬었다.